깊은 산골의 자리에 한국의 티벳이라 불리는 곳. 맛있는 사과로 유명한 전라북도 장수군에 칠형제가 삽니다. 3명의 형들은 도시로 나가 생활을 하고 있고 4명의 아이들은 자연을 벗삼아 신나게 노는 중. 9식구의 가장 아빠 서재수 씨도 아들들 극성을 못 말립니다. 집에 가, 애기 데리고 가. 엄마! 옷 가져왔고! 엄마까지 들었다 놨다. 가난하지만 사랑이 넘치는 장수군 칠형제네 집. 그 특별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주말 아침. 막내 홍건이가 목청 높여 웁니다. 아예 바닥에 드러누워 울부짖는데 발바닥 맞는다. 발바닥 맞을까? 손바닥 맞을까? 칠형제 중 막내인 홍건이는 이제 겨우 5살. 말을 해. 울지 말고 말을. 아무래도 형들이 막내를 놀린 모양입니다. 이거 안 돼, 이거? 그럼. 사탕? 알았어, 엄마 줄게. 문제의 원인은 사탕. 요거 줘? 요거 줄까? 없어. 더 어떻게 해줘, 엄마가? 이거 쓸라. 사탕이 없다는 말에 실망한 홍건이. 요 떼쓰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 요 떼쓰봐야. 좋은 것도 없어. 떼쓰면 나와? 떼쟁이 막내. 하지만 오늘은 떼쓴 보람이 없네요. 국건아, 동생이 왜 그런 거야? 내가 응? 사탕 때문에. 바람 잘 날 없는 칠형제네 집. 형들은 다 어디에 있는 걸까요? 20살이 넘은 첫째와 둘째는 일을 찾아 도시로 갔고 셋째는 사정상 집을 떠난 상태. 넷째 복권이는 특수학교에서 생활하다 주말에만 집에 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2아이와 막내 홍건이까지 남자 형제만 7명. 현재는 지금 3명은 도시에 나가 있고 이제 지금 현재 남은 애들은 지금 4명이 같이 살고 있어요. 현재 애들이 많잖아요. 다 쓰기에는 그렇잖아요. 방에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지네들도 살려고 이제 각자 한 것 같아요. 7 아들을 낳은 엄마 정임 씨. 출산 후유증으로 몸이 부쩍 약해졌습니다. 자, 식사세. 어이, 밥 먹자. 빨간 김칫국에 나물 무침 2개. 아이들은 김에만 손이 갑니다. 그래도 맛있게 밥을 먹는 아이들이 아빠는 기특하기만 한데요. 오, 천천히 먹어. 콜라. 이렇게 알려지는 사람 그냥. 김건아, 김하고 김 더 먹을 거야? 형아랑 같이 먹어. 한창 먹성 좋을 시기의 아이들. 형편상 맛있는 반찬을 해주지 못하는 게 엄마 아빠 미안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게 김이에요, 애들이? 네. 반찬이 없으니까. 김치도 하나도 손 안 댔잖아, 애들이. 좀 먹는 거에 대해서 좀 잘 못 먹이죠. 너희들 집 아들보다. 어디 가서 이제 뭐 돈가스 먹었네. 어디 가서 또 이제 막 피자 먹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한대. 그러면은 그거 기저갖고 와. 어쩔 때는 의권이 근거니. 귀가 퍽 좋아갖고 와. 그것을 들을 때는 진짜 마음이 죄책감이 든다고 그래야 되나? 막. 근데 나중에 형편 되면 좀 맛있는 거 사주고 그래야지.
집합! 집합! 저 뒤에 가서 봉사. 아이들을 불러 모으는 엄마의 집합 소리. 하지만 약속이나 한 듯 모두 숨어버렸는데요. 이렇게 빨리 안 나와! 빨리 나와! 저기 뒤에부터 치우게 평상 쪽. 거기서 쓰레기 있다가 싹 씻어. 쓰레기 싹 다 나와. 갖고 언성이 높아져도 아이들은 꼼짝 안 합니다. 씻어 빨리. 복근 형아 어디 갔어? 엄마 힘으로는 통제 불능. 지금 마무리 하기 싫어서 지네들이 다 어질러놓고 버리고 그래놓고 다 안 해. 내가 치워야 돼. 할 수 없어. 어때? 뒤에 힘드시겠어요? 예, 힘들어요. 내가 다 해야 되니까. 결국 엄마 혼자 집으로 돌아옵니다. 엄마의 시야에서 벗어난 아이들은 동네 뒷산으로 향하는데요. 산딸기다. 시골에 사는 재미가 바로 이런 거겠죠. 길가에서 찾은 산딸기 더미. 이만한 간식거리가 없습니다. 진짜 맛있어. 우와, 산딸기 산다. 저기도 산딸기 있대. 잘했지. 그런데 이번에 찾은 건 산딸기가 아닙니다. 움직였어. 뱀입니다. 살아서 꿈틀대는 뱀을 발견한 건데요. 우리만 마비하네. 해버린다. 우와. 넷째 복권이가 겁도 없이 뱀을 들어올립니다. 뱀 보여? 그리곤 자랑하듯 보여주는데요. 야, 니네 뱀 가지고 뭐 하려고? 뱀 왜 잡았어? 팔려고? 하려고. 뱀을 팔아? 응. 어디다가? 반. 뱀을 팔겠다는 용감한 형제들. 뱀을 들고 집에 들어섰는데요. 엄마! 옷 가져왔어. 뱀을 본 엄마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엄마 이거 이름 뭐야? 장난꾸러기 아들들에게 또 당했습니다. 엄마 이거 이름 뭐야? 저 뱀이야, 독사야. 저 물면 큰일 나. 이거 이름 뭐야? 요? 아, 너무 놀랬어. 놀랬잖아. 솔직히 홍건이가 뱀한테 물리고 엄마가 놀래서 지금 아, 예전에 뱀에 물린 적 있어요? 네, 물려가지고 제가 막 놀래가지고 저기 했었는데 어우야 갖다 버려 뱀. 어우. 뱀 소동이 벌어지는 시간. 아빠는 밭에서 농사일에 바쁩니다. 밭을 임대해 고추 농사를 짓는데요. 이 손에 9 식구의 생계가 달려 있습니다. 혼자 일하시기 힘드시겠어요? 예. 집사람이라도 나와서 거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몸이 안 좋아갖고 잘 나오도 못하고 아이들은 너무 다 어려갖고 조금씩 도와주는데 너무 힘들어요. 혼자서 짓는 농사로는 먹고 살기도 빠듯한 상황. 그런데 요즘 집안의 걱정거리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낡은 집이 말썽인데요. 틈이 날 때면 아빠는 직접 집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 한쪽에는 집 짓는 도구들로 가득하죠. 혼자서 지붕을 잇고 벽돌을 쌓고 틈을 메워보지만 방 안에선 곰팡이가 피고 창문은 바람을 제대로 막아주지 못합니다. 보시다시피 외벽도 이렇게 참 미장도 못하고 지천도 이렇게 손도 못 보고 그래갖고 겨울 되면 그냥 좀 바람이 많이 타고 저기 갖고 좀 추위를 많이 타고 그래 아이들도. 이제 생활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제가 참 돈이 좀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마음적으로는 하고 싶어도 참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장수 칠형제 중 넷째인 복권이 조용히 혼자 놀기를 좋아하는데요. 동생 의권이가 그냥 두질 않습니다. 때려봐. 형에게 까불다 엄마에게 딱 걸렸습니다. 너희들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너희들 혼나야 되겠어. 엄마 말로 우습게 알고 이리 와. 이리 와. 앉아. 엄마는 가만히 당하는 형 복권이가 더 속상합니다. 너는 동생이야. 너 이거 하면 형한테 맞아. 뭐 먹었어요? 안 가야지. 응? 말을 해봐. 말을 해봐. 너 삐졌니? 야, 너 삐졌어? 그거 들어가려고? 어? 여기 가스 나와, 가스. 어? 악취 냄새 겁내나. 그거 맡고 있을 거야? 이럴 때마다 엄마는 힘에 벅찹니다. 어떻게 비율을 맞춰줄지 몰라. 진짜 내가 뭘 어떻게 해줘야 되나. 진짜 막 당황할 때도 있어요. 갖고 어쩔 때는 너무 힘들어서 애기 아빠 없을 때 애기 아빠가 있으면 감당이 되는데 애기 아빠 없으면 진짜 감당이 안 돼요. 더구나 복권이는 정신지체 장애가 있어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 엄마에겐 아픈 손가락입니다. 복권이는 딴 애 비해서 좀 수준이 낮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능검사를 했는데 애기가 3살 수준밖에 안 돼요. 갖고 막 지 혼자 막 돌방사고가 막 일어나고 그러면 진짜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말에 보낸 복권이가 특수학교로 가는 날. 친구들이 욕할지라도 너는 욕하면 안 되고 너는 참으면 최고. 복권이가 없으면 진짜 큰일 날 것만 같아. 예. 부족한 점 많지만 그래도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 우리 복권이. 장수 칠형제 이야기 다음 주 계속됩니다. 전북 장수에는 칠형제가 삽니다. 산딸기 먹고 뱀을 가지고 놀 만큼 용감한 형제들. 20살이 넘은 형들은 일을 찾아 도시로 나간 시골집. 아이들 장난에 바람 잘 날 없는데요. 9식구의 가장인 아빠도 농사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집사람이라도 나와서 거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몸이 안 좋아갖고. 농사 틈틈이 집을 직접 짓고 있는 아빠. 혼자 하다 보니 여기저기 비가 새고 부실한 창틈으로는 바람이 셉니다. 정신지체인 형을 놀리는 의권이 때문에 속상한 엄마. 복권이는 지능검사를 했는데 애기가 3살 수준밖에 안 돼요. 갖고 막 지 혼자 막 돌방사고가 막 일어나고 그러면 진짜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장숙은 아들 부잣집 그 2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의 아침. 하지만 홍건이네 집은 아이들 등교 준비로 시끌벅적합니다. 숙제 검사를 하는 엄마. 꼼꼼히 살펴보는데요. 글씨 제대로 써라 이 녀석아. 글씨 이게 뭐야. 줄기를 줘야지 충무치 갖고 집었어? 어? 줄기 없었어? 없는 게 어디 지우개 뿐인가요? 학용품 사는 게 쉽지 않은 형편. 부담이 많이 가요. 솔직히 많이 가. 돈이 이렇게 요즘 뭐랄까 좀 비싸더라고. 모든 것이 비싸서 색연필 같은 거, 사이펜 같은 거, 연필 같은 거랑 하여튼 살려고 너무 많으니까 개수를 내가 기억을 못 해요. 다 치고 가야지. 그거는 안 치고. 슬쩍 빠져나가다 아빠의 불호령에 다시 돌아온 의건이.
한편 홍건이는 엄마와 신랑이 중. 안 돼. 그 떼서도 소용없어. 생일선물 받았는데 학교 가져간다고 하잖아요. 학교 가서 놓으면 안 되지. 착한 사람. 아빠 갔다 와서 줄게. 떼쟁이 막내에게는 자상한 아빠로 변신. 이렇게 분주한 아침 전쟁이 막을 내립니다. 신선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학교로 가는 길. 어디 멀리 여행 가는 것도 아닌데 엄마와 헤어지는 게 아쉽습니다. 아이들을 등교시킬 때면 왠지 마음 한켠이 허전한 엄마. 보고 싶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복권이가 제일 보고 싶죠. 그다음 애들은 맨날 오잖아요. 복권이는 금요일만 오잖아요. 금요일 와가지고 월요일 가면은 좀 서운해요. 네, 서운해서 갑자기 같이 이렇게 왠지는 보고 싶고 또 없으면 또 보고 싶고. 오매불망 엄마가 보고 싶어하는 복권이는 익산에 있는 특수학교에 다닙니다. 잘하고 있어. 학교가 집에서 멀다 보니 주중에는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죠. 됐어. 이제 이것도 여기다가 매듭 네가 한번 해봐. 잘했어. 어디 보자. 아주 잘하네. 이 바느질도 참 잘했고 이 단추도 너무 잘했네. 우리 친구들이 또래보다 지적 능력은 떨어지지만 배우는 데는 적극적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도. 복권아, 집에서 단추가 떨어지면 네가 달아서 입을 수 있겠지? 네. 잘했어. 지금 수학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1학년 수준의 이제 현저히 못 미치는 지금 한 자릿수 뺄셈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한 자릿수 뺄셈도 아직은 이제 동그라미 그려서 지워가는 것 그런 식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수업이 끝난 금요일 오후 집으로 데려다줄 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특수학교에 다녀 기숙사 생활을 해온 복권이에게 주말은 설레는 시간. 어느새 차는 개구쟁이 형제들이 기다리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잊지 않고 엄마가 마중을 나왔는데요. 말없이 차에서 내리는 복권이. 혼자일 때는 조용하고 수줍음이 많은 편입니다. 만나고 헤어지기를 매주 반복하지만 언제나 애틋한 모자 상봉입니다. 어머니 어떠세요? 복권이 보니까. 좋죠. 더 반갑죠. 아무다 보니까 반갑죠. 근데 최고인데 보니까. 한편 수업이 끝난 아이들은 우르르 냇가로 뛰어가는데요. 뭔가에 홀린 듯 가방도 내리고 옷도 벗고 신발까지 그야말로 발가벗고 물놀이를 합니다. 복권이까지 합세해 수영 실력을 뽐내는 아이들. 수영 누가 이겼어요? 응? 수영이요. 누가 제일 잘해? 저요. 물가로 걸어오는 여섯째 근권이 살짝 발을 담가보는데요. 찾았어요. 들어갈 거예요? 선뜻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막내 역시 조심조심. 여름날 형제들의 신나는 물놀이는 계속됩니다. 아이들이 집에 돌아온 모양인데요. 엄마의 목소리에 뿔이 났습니다. 야, 엄마 힘들어. 허리 시청. 더러워진 옷 때문이죠. 없어서 넘어가. 이거 봐요. 이게. 엄마 힘들어. 벗어가지고 대야다가 담아. 왕자 생겼네. 개구진 사내 아이들이 만들어내는 빨랫감이 욕실 한가득. 매일 세탁을 해도 당연히 재간이 없습니다. 얘네 방 가서 청소하다 보면 이만큼이나 나와. 그러면 또
이제 또 찾아서 보면 또 요만큼 나와. 갖고 막 계속 나오는 거죠, 뭐. 애들 가르치고 어쩌고 해야 되니까. 아들 칠형제를 키우다 보니 엄마의 집안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시각 아빠는 산에 오릅니다. 오랜만에 일당을 벌 수 있는 벌목 작업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나무를 베어야 하기 때문에 나무를 찾아 숲으로 들어가는 것도 일. 또 우거진 숲에서 날카로운 전기톱을 사용하다 보니 늘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위험 속에서 비 오듯 땀이 흘러도 버틸 수 있는 건 가족 때문입니다. 제가 배운 것도 없고 참 가진 것도 없다 보니까 이런 막일을 하다 보니까 위험성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언제 어느 때 참 사고를 당해갖고 또 다칠지도 모르고 저기 하기 때문에 참 아들 생각이랑 식구 안사람 생각이 좀 많이 납니다. 힘들고 위험하지만 그래도 벌목일이 자주 들어오길 바라는 마음. 9 식구의 가장인 아빠의 마음입니다. 집에서도 쉴 틈 없는 엄마. 그런데 엄마의 걸음걸이가 좀 이상합니다. 계속 쩔뚝거리며 걷는데요. 어머니 어디 다리가 편찮으세요? 예, 예전에 수술했는데 네. 이쪽이 막 이렇게 아프고 여기도 했는데도 이렇게 아프고 낫지도 않고 이게 왜 그런지 저도 변명은 모르겠어요, 정말. 다 됐어, 다. 그러고 보니 엄마의 걸음걸이가 늘 힘들어 보였는데요. 수술 후 증세가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원인도 모르고 치료비도 없어 그냥 참고 있는 상황. 언제적부터 그러셨어요? 발은? 수술하고 계속 그랬어요, 2년 동안. 수술하고 난 대로 계속. 발이 아파 2년 전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요. 문제는 수술 후 통증이 더 심해졌다는 겁니다. 수술하고 나서 발을 좀 섰어요. 애기 아빠도 몸 안 좋다 보니 밭에 나가서 수술한 발로 일을 하고 또 그대로도 낫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반복돼서 아프고 어떻게 하시나? 정말 형편상 쉴 수 없었던 엄마. 통증을 혼자서 참아내야만 했습니다. 정말 고통스럽기도 하고 맨날 내가 아프다고 하면 애기 아빠는 내 앞에서 아프다고 소리 하지 말라고 자기도 몸 안 좋다고 얘기하시고 정말 미안하기도 하고 애기 아빠한테. 농사일을 같이 하지 못해 남편에게 미안한 엄마. 겨우 집안일만 할 수 있는 몸 상태라 애들 반찬도 직접 챙기지 못합니다. 면에서 신청을 해요. 그러면 이제 토요일 날은 이제 평일 날은 이제 학교에서 먹고 토요일 날은 이제 수업을 안 차나요. 그러니까는 그 신청해서 이게 왔어요. 도시락에 반찬이 저희들을 도와주시니까 진짜 감사하죠. 뭔 뜻발을 모르죠, 진짜. 예, 감사해요. 아이들을 위해 복지관에서 지원해주는 주말 반찬 도시락입니다. 덕분에 가족 밥상이 한결 풍성해지는데요. 그야말로 애들 입맛에 맞는 반찬들. 한창 자라고 평소 활동량이 많은 아이들은 개눈 감추듯 맛있게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근권이는 예외인데요. 아직 뭐 그냥 살도 찌고 오라는 거예요. 얘는 더 먹어. 편식하면 안 돼. 부모님 상화에 밥그릇을 드는 근권이. 외식을 거의 해본 적이 없는 아이들은 먹고 싶은 게 참 많습니다.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요? 탕수육이요. 스파게티. 짜장면. 똑같이 꼬지 마. 언젠가 먹을 수 있겠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아이들. 시내에 나오면 온통 먹을거리들이 유혹하는데요. 올라오면 난 찍어줘. 그래 찍어봐. 장수 칠형제 이야기 다음 주 계속됩니다.